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중산층, 그것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가진 40대와 50대 가정들이 요즘 조용히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미 수만 명이 움직이고 있고 그 흐름은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30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이사와 해외 이주를 도왔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작년 봄 몇 명의 고객이 한국 부동산을 알아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출장이나 단기 거주 목적일 거라 여겼죠. 하지만 그 후로 한 달에 3건, 4건씩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더니 어느새 제 사무소를 찾는 고객의 30% 이상이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순히 물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이 실제로 이주를 결정하고 집을 처분하며 짐을 싸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호주, 유럽을 제치고 하필 한국이라니 도대체 왜일까요? 이 궁금증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고객의 마음을 읽어오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직접 발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다녀올 생각이었지만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활기였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오가는 하네다 공항과 비교해도 규모나 현대적 시설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안내 시스템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짐을 한가득 끌고 있는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관광객 같지 않았습니다. 이사짐처럼 보이는 큰 가방과 캐리어, 아이 손을 잡고 공항 버스로 향하는 가족들.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창밖 풍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 깔끔한 도로, 균형 잡힌 녹지. 일본에선 보기 힘든 대규모 주거 시설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최근에 지어진 듯 반짝거렸고 건물과 주변 환경이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니 놀라움은 더 커졌습니다. 도쿄 못지않은 번화함에 더해 지하철 시스템은 훨씬 직관적이었습니다. 역마다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택시, 심지어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본인 입장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중심인 곳이 많지만 서울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끝납니다. 저녁이 되어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지하철 교통카드를 능숙하게 찍고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결제하는 모습.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한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사무소를 몇 군데 방문했는데 모두 입을 모아 일본인 고객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중개사는 최근 6개월 동안 일본인 계약이 3배 이상 늘었다며 그중 대부분이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 제도가 일본인에게 큰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목돈을 맡기고 매달 월세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도쿄의 높은 집값과 매달 나가는 월세를 생각하면 전세는 정말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나 제도보다 더 인상적인 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일본어 자료를 따로 준비해 주었고 계약 절차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친절한 서비스는 많지만 이렇게 낯선 외국인에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탄 택시 기사님이 서툰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일본 손님이 정말 많다며 대부분 집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한국이 살기 좋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셋째 날, 저는 인터넷에서 찾은 한일 언어교환 모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그 모임에는 4,05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토 유키코 씨를 만났습니다. 45세의 단정한 인상의 그녀는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3개월 전에 서울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의 출장에 따라왔다가 한국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장기 거주를 결정한 경우였습니다. 유키코 씨는 한국 생활의 장점을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생활 편의성이 압도적이라는 것. 언제든지 배달 가능, 24시간 편의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와 예약 가능. 일본 편의점도 잘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 차원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친절함. 처음에는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아파트 관리인, 동네 가게 사장님,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까지 외국인인 자신을 기꺼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셋째, 교육 환경. 일본 학교에서 힘들어했던 아들이 한국 학교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토론과 발표 중심 수업, 다양한 체험 활동, 그리고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편리한 나라를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나라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온 뒤 제 사무소에는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특히 40에서 50대 중산층 가정이 진지하게 한국행을 고려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교육, 집값, 사회 분위기,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 저는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사회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더 많은 일본인 정착자를 만났습니다. 한 45세 남성은 일본에서 20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응원하고 도와준 덕분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일본에서 경력 단절을 겪었지만 한국에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덕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인프라, 그리고 워킹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 초기 정착 비용, 일본 가족들의 반대. 하지만 이주자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서의 삶이 더 행복하다. 아이들이 활발해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이 새롭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두 번째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열고 일본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인 커뮤니티도 커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정착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역동적입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 언제든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여가,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일본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변화의 에너지가 이곳에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행을 결정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52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설렙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